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에 관련되는 이야기, 뭐 아이온큐는 과연 얼마까지 갈 수도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주제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최근에 뭐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사실 뭐 AI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도 움직여 주면서 양자 컴퓨터까지 같이 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금 시장에 양자 컴퓨터가 왜 올라가야 되는지, 앞으로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양자 컴퓨터라는 부분이 지금 움직이는 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죠. 당선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여파가 가장 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터를 육성하겠다. 뭐 여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뭘 하기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이제 취임하기 전에 벌써부터 이제 캐나다라든지 이제 중국이라든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추가 관세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미친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굉장히 뭐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어디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또다시 추가적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양한 패권 전쟁 다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뭘 이미 얘기했냐고 하면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첨단 기술에 대한 전쟁, 그래서 첨단 분야로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기본적인 AI라든지 이제 양자 컴퓨팅, 양자 컴퓨터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꼭 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현대화 핵심 기술에 대한 부분을 유출되는 걸 막겠다, 뭐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중 투자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AI, 양자 컴퓨터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또 다툼이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기서 미는 게 뭐라 했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AI보다는 지금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런 육성의 공략을 더 속도를 내는 추세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당장 내년부터 미중 이제 또 대중을 또 이제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한다 투자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양자 컴퓨팅이라는 분야 분명하게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또 AI와 함께 강하게 움직이는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뭐 부품을 공급하냐 마냐 하면서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그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하겠다고 합니까? 구글과 손잡고 양자 컴퓨팅의 개발의 속도를 낸다라고 하니까 사실 시장 자체에서도 지금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상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AI 혁명 이후에는 뭐가 될 것이다? 양자 컴퓨터가 혁신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상승과 함께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런 이 양자 컴퓨터 아니죠. 엔비디아의 상승과 함께 AI 붐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AI 붐이 지금 뭐 과열됐다 말았다, 뭐 너무 고평가됐다 말았다 이런 이야기도 많긴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이런 테마, 섹터, 주도주 이런 것들이 변합니다들. 사실 이 AI도 지금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AI라는 건 완벽하진 않아요. 뭐챗 GPT 사실상의 과거보다 굉장히 편리해진 부분은 맞습니다만은 이거를 완벽한 최종 AI의 끝판왕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엔비디아라는 주가는 어떻게 되었다? 30배, 40배 뭐 이상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는 건 양자 컴퓨터라는 것도 당장에 뭐 이게 엄청난 결과물이 당장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자 컴퓨터라는 게 최종본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완전한 양자 컴퓨터예요 라는 게 이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이런 시장의 흐름이라고 해야겠죠.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AI 혁명 이후는 양자 컴퓨터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양자 컴퓨터의 주가의 강한 상승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 양자 컴퓨터는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온 큐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아이온 큐가 어느 정도 보면은 뭐 고점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뭐 당장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어떤 이제 뭐 실물이 어느 정도 이제 있긴 있겠죠. 하지만 진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완전 완성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이 아이온 큐라는 기업의 주가가 사실 지금 자리에서 뭐 한 6배 정도 오른 것도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저는 이제 이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렸을 때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 AI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터지면서부터 갑자기 말도 안 되게 20배 가까이가 올라간 게 엔비디아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아이온큐라는 기업 자체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엔비디아의 과거 뭐 5달러 할 때 이런 구간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된다? 굉장히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보는 게 맞고요. 특히나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양자 컴퓨터의 시초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양자 컴퓨터가 사실 별거 없습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사람의 인류의 욕심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지금도 사실 뭐 핸드폰도 그렇고요, 컴퓨터도 그렇고요. 뭐 쓰다 보면 계속 느리니까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세고 좋은 거를 계속해서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지금 뭐 한다? 계속해서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건 뭐가 없을까라는 걸 자꾸 생각을 하면서 뭐가 된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더 빠르게 계산하기 위한 CPU의 속도를 높여봤고요. 근데 CPU의 속도를 높여봐도 뭐가 있어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CPU를 여러 개 막 연결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가 돼요? 슈퍼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서 이제 좀 빠르네라고 하려고 했더니 여기서 또 뭐가 나온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아무래도 이 CPU를 굉장히 여러 개 연결해 버리다 보니까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지만 그만큼 뭐가 부과된다. 과도하게 많은 전기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열이 굉장히 많이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열이 굉장히 심해지니까 여기서 뭐 한다?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장치를 돌리다 보니까 자꾸 전기가 너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 빠른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지만 이게 뭐가 된다? 더 빠른 컴퓨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계속 한계점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정말 그 과학자죠.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이 양자 컴퓨터의 시초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지금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 새로운 기술, 막대한 계산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먼 미래, 지금 당장 아니어도 먼 미래에 뭐가 된다? 새로운 양자 역학을 활용한 새로운 컴퓨터가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그게 사실은 뭐가 됐다? 양자 컴퓨터의 시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양자 컴퓨터가 사실상의 지금 뭐 갑작스럽게 양자 컴퓨터 뭐 시대로 가나라고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니라 3, 40년은 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만큼 많은 과학자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온 큐를 비롯한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계속 밀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밀려고 하고 있고 이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진 이 상황에서는 아이온 큐라는 기업의 주가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온 큐에 대한 부분 사실 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양자 컴퓨터가 사실 다만 이게 정말 현실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은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연구 개발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또 여기에 대한 결과물도 나오고 있으니까 국내에서도 뭐 최초로 뭐 양자컴 뭐 이런 부분도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기다려보면 좋은 결과 나올까 생각은 해요. 다만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봤을 때는 이 예를 들어 이제 슈퍼컴이 1만 년 걸리는 계산을 양자 컴퓨터가 3분 만에 끝낸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정말 인류의 모든 기술을 뒤엎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까지는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절대로 쉽지는 않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어찌됐든지 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보다 빠른,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라는 게 뭐에 대한 욕심에서 출발했다. 보다 빠르고 보다 막대한 계산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를 생각해내던 인류의 욕심이 양자 컴퓨터로서 이런 발전까지 가지고 온 거고요. 결국엔 또 뭐다? 이 양자 컴퓨터가 그럼 결국 아까 얘기했다시피 AI 시대에 있어서
보다 빠른 이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많은 연산값을 이 한 번에 쉽게 빠르게 걸러내면서 도출하기 위한 결과로 뽑아내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 양자 컴퓨터는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건 뭐다? 이 AI 시대에 있어서 양자 컴퓨터와 뭘 하겠다? 양자 컴퓨터와 AI의 결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사실 양자 컴퓨팅 시대가 아니라 초지능 시대라고 봐야 돼요. 초지능 시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초지능 시대를 보는 입장에서는 AI의 성장에 있어서 양자는 반드시 따라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뭐 아까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양자 컴퓨터라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완성본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면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겠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5G라든지 뭐 6G, 5G겠죠. 5G 같은 경우도 말도 안 되는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지고 오기야 뭐 경쟁 뭐 이런 것들과 함께 관련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지금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를 정말로 초기에 최초의 타이틀을 제대로 획득하는 기업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은 그냥 끝판왕이다. 그냥 엔비디아는 따라올 수도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구글과 함께 뭐한다 양자 컴퓨터 개발이라든지 이런데 힘을 쏟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아이큐어, 저 사실 아이큐어를 굉장히 좋게 보는 게 사실 우리나라를 뭐 무시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좀 많이 뒤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다? 이 아이큐어 같은 기업을 보면 알겠지만 벌써 특허만 5개가 등록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양자 컴퓨터 기술 우위를 이미 선점하고 있는 게 아이온큐고요. 이미 600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 등록 완료한 이 아이온큐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업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생길지는 모르겠고, 그럼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이 과거 AI 열풍처럼 당장 눈앞에 뭐가 나와야겠죠. AI라는 건 챗 GPT가 사실 AI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2000년대 초부터 AI 인공지능 이런 거는 계속해서 알던 개념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챗GPT라는 결과물이 나와주니까 어느 정도 보여주니까 야 AI에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AI 붐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자 컴퓨터도 사실은 뭐 아이온큐가 주가가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현재 양자 컴퓨터를 통한 어떤 결과값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거지. 제가 보는 관점에선 정말 AI 랠리처럼 어떤 누군가가 정말 뭐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최초의 뭔가를 끄집어내는 순간은 아이온큐가 되었던지 아니면 다른 양자 컴퓨터 관련됐던 종목이 되었던지 주가가 3, 40배 이상 뛰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이 아이온큐가 지금처럼 특허를 뭐 600개 이상 출원해가지고 이걸 유지하고 정말 이거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은 아이온큐의 주가는 향후 뭐 정말 못해도 10배, 정말 더 크게는 엔비디아처럼 막 20배, 30배도 더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온큐 사실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추천하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국내 주식을 좀 볼만한 건 다 어쨌든 그냥 양자 기술로 엮이는 기업들이 좀 있긴 한데 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 좀 사기 꺼려하는 것 같으니까 아이온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정말 향후 지금 30배만 더 간다 하더라도 거의 지금 이제 그냥 거의 $1000라 보셔야겠죠. 지금 아이온큐가 이제 $30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1000 보면서 근데 $1000? $1000선 가능할 거라 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아이온큐 길게 보실 분들은 목표가를 한 지금 자리에서 10배, 20배도 더 봐도 되지 않을까.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이 조금 짧진 않을 거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올라가는 기간에 있어서 굉장히 바닥에서 놀았던 시기가 깁니다. 아이온큐 역시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결과물이 나와줄 때까지는 정말 그렇게까지 뭐 다이렉트로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고, 그런 최소한의 결과값이 나왔을 때는 정말 20배고 30배고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을 거다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